생활이 그러면 현재 이 진로에 도움이 됐다 생각을 하시는지? 많이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론, 특히나 우리가 소프트웨어쟁이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드웨어를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이 하드웨어 분야는 수학도 많이 들어가고 결국 다 수학이긴 한데 뭐 전자도 배우고 여러분들 하는 거 있잖아요. 전자도 배워, 컴퓨터도 배워, 기계도 배워, 회로도 배워, 다 배우잖아요. 그게 엄청 내가 본인이 스스로 애매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다고 기계과 애들에 비해서 내가 설계 잘하나? 내가 그렇다고 컴퓨터 학과 애들에 비해서 내가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 컴퓨터 기본 구조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내가 걔네들보다 뛰어나나? 그렇다고 내가 반도체 학과 애들에 비해서 내가 반도체를 잘하나? 그렇게 생각하면 난 그냥 잡종인 거예요. 아 진짜 그래요. 진짜 그렇잖아요. 난 그냥 잡종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잡종이야. 근데 그 기준을, 그러니까 이게 옛날로 돌아가면 어차피 다 한 뿌리였던 학문들이에요. 원래는 다. 근데 그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세분화 시킨 건데, 요즘에 하도 이제 누구만 봐도 그러잖아요. 전공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전공 뭐라고 해야지? 회로라고 해야 되나? 기계를 잘한다고 해야, 설계를 했다고 해야 되나? 근데 내가 하는 설계는 이게 디자인이야, 메카니컬 설계야? 이게 엄청 헷갈린단 말이야 나중에 되면. 근데 장점은 커뮤니케이션이 된다가 장점이에요. 이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도 들을 수 있고,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들을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그런 게 제가 봤을 때는 로빗이 주는 제일 큰 장점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로를 선택할 때 좀 더 다른 애들에 비해서 폭넓게 진로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되게 굉장히 로보틱스라고 얘기를 하는 분야 자체가 이미 다 때려박은 혼종이에요. 혼종인데 근데 로보틱스를 연구하시는 대가들이 있을 거라서 그분들 앞에서 제가 할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다 모아놓은 학문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고 선택지가 좀 더 열려있다. 다시 말해서 23살, 4살에 내 전공이 뭐다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나중 되면 맞지 않을 수도 있죠. 24살 때 여러분들 지금 회로 공부, 아니 뭐 예를 들면 로보틱스 공부를 지금 4년 했잖아요. 근데 4년 하고 나서 반도체로 석사를 간 다음에 반도체 공부를 6년 했다라고 치죠. 그럼 내 전공이 바뀝니다. 근데 난 그럼 반도체쟁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하겠죠. 이럴 거면 대학을 반도체로 가가지고 반도체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또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랬으면 내가 이 선택을 했을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로빗이 주는 진로의 도움은 일단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실무적 능력이 있다, 그거예요. 아마 학점으로는 어디 가서 못 비벼도 프로젝트로는 어디 가서 비벼볼 만 할 거예요. 근데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실무가 중요하다, 이론이 중요하다는 아니지만, 실무가 뒷받침된다라는 건 뭘 배웠을 때 빨리빨리 해볼 수 있다라는 게 제일 장점이에요. 탁상에서 탁상 공부만 하지 않으니까 그게 제일 장점이에요. 그래서 실제 대학원에서도 그런 걸 되게 좋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다음 이제 신입생들이 한 올해 실기가 들어오는데, 네. 신입생들한테 노래를 추천을 하시는지. 신입생들한테? 네. 저는 무조건 추천이죠. 무조건 추천이에요. 놀면 뭐하니 그냥. 근데 그렇다고 놀진 않는데 신입생들한테 로빗 활동 무조건 추천이죠. 근데 요즘 너무 빡빡한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이 지내는 거 보면 또 나 때는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저 때는 슬램이라는 단어는 아예 얘기를 안 할 때였거든요. 물론 슬램이 나중에 최근에 나온 이슈이긴 하지만 그만큼 정말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고 논문도 쏟아져 나오고 신기술도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나 혼자서는 절대 못 쫓아가요. 그래서 그룹이 있고 팀이 있는 건데, 그래서 로빗 활동을 하면 그런 소식들에 대해서 좀 더 빠를 수 있죠. 신입생들한테 로빗을 추천을 하긴 하지만 최대한 1학년 때 많은 걸 해보고, 어차피 들어오면 많은 걸 못해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다른 애들이 못하는 걸 나는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잘하고 있는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로빗에 들어와서 잘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선택이니까. 근데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우리는 그래도 전문 전공이니까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다, 그런 인프라를 갖추기에. 그래서 로빗 활동을 하는 거는
저는 무조건 추천이죠. 이제 로봇 이야기도 이제 다 끝났고 다음으로 이거는 약간 진로에 관한 얘기인데 그 로봇 계열 진로를 희망한다면 앞으로 뭐 어떤 키워드에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뭐 아니면 뭐 앞으로 유명한 분야? 아니면 학부생으로서 준비하면 좋을 거? 이런 거. 근데 요즘에는 키워드가 너무 빨리 변하기도 하는데 이거 자꾸 내 전공 생각만 나는데 일단 첫 번째 그냥 제 주관적으로는 시스템 컨트롤 쪽은 공부를 더 한다면 저는 유망할 것 같아요. 그건 왜냐면 시스템 컨트롤 쪽은 뭐 기술 용어 봤을 때 뭐 슬램을 하든 센서 퓨전을 하든 뭐 아니면 플래닝을 하든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지능 로봇들을 하든 대부분 다 시스템으로 나타내면 다 똑같이 생겼어요. 아마 제어공학을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스테디 스테이트 폼으로 나타내면 거의 다 비슷하게 다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식에 대해서 배운다, 그 시스템 컨트롤에 대해서 배운다는 건 내가 웬만한 시스템들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라서 만약에 더 공부를 하면 그런 쪽으로 공부하는 것도 좀 추천이고 그게 아니면 아예 어플리케이션을 딱 정화하는 거를 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모빌리티 쪽이 좀 더 발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예 뭔가 인지 쪽 파트는 뭐 그게 그냥 뭐 요즘엔 인공지능이 많으니까 인공지능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어떤 처리가 될 수도 있고 뭔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공부적인 측면이 아니라 좀 더 키워드를 갖고 이렇게 한다면 아예 기술 토픽을 하나 딱 정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슬램 이런 걸 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슬램이라고 만약에 예를 들면 슬램의 워크플로우를 쭉 보고 이 중에서 내가 이 파트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을 것 같다를 좀 보고 그래서 뭐 슬램, 자율주행, 뭐 인공지능 그냥 이거는 누구나 요즘에 딱 핫한 키워드로 알고 있는 딱 이 정도 세 가지 정도에서 좀 공부를 하면 좋겠어요. 근데 기본기가 제일 좋아야 돼요. 기본기. 다음에 저희가 막 영상 올리고 막 홍보 올리면 가끔씩 중고등학생들 댓글에 막 달거든요. 저희도 컴퓨터 로봇이 막 되고 싶습니다. 아니면 로봇 같은 거 만들려면 뭐 어떤 거를 공부해야 되나 이런 게 질문이 되게 많은데 선배님께 생각하셨을 때 뭐 로봇 계열 진로를 생각한다면 뭐 중고등학생 아니면 더 초등학생까지 했을 때 그 학생들이 뭔가를 해볼 만한 게 좋은 거 뭐가 있을까요? 해볼 만한 거? 근데 저는 그래요. 그냥 로봇을 하고 싶으면 일단 많이 그냥 놀아봐라 하고 싶어요. 그냥 로봇 관련돼서 박람회 그냥 구경 이것저것 물어보고 딱히 뭐 그때 코딩을 공부하거나 그때 프로그래밍 공부하거나 툴을 공부할 필요는 저는 솔직히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정말 나중에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좀 준비를 하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좀 공부를 하되 공부는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가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많이 경험해봐라. 그게 뭐 이렇게 지금 이미 그렇게 댓글을 치는 애들은 이미 경험할 자세가 돼 있는 애들. 다음으로 이렇게 선배님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뭐 진로라든지 아니면 계획이요? 목표라든지 뭐 궁극적인 목표는 그냥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람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 만나고 여러 군데도 가보고 그리고 저는 기회만 되면 막 저기 뭐 안 가본 나라 같은 데 가서 그냥 한 달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이 사람 뭐 하는지 물어도 보고 왜 하는지 물어도 보고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게 나중에 계속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예요. 스트레스 좀 추상적이죠. 근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를 가지치기 하면서 가는 것 같아요. 그 큰 틀 안에서. 그래서 좀 꿈에 대한 거는 방향성만 있고 그러니까 목표는 꿈이랑 목표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꿈은 그렇게 방향성만 잡는 거고 목표는 지금 당장은 졸업이죠. 졸업을 목표 삼아서 이제 이것저것을 맞춰가는 중인 거고 그 다음에 목표는 이제 뭐 그때 지금 생각으로는 그때 되면 뭐 포닥의 기회도 있을 거고 회사도 있을 거고 창업도 있을 거고 많겠죠. 왜냐면 내가 그 선택지를 열려고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저는 좀 선택지를 계속 열려고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스트레스 더 받기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결정장애가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 케이스도 보고.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여러분들은 정답을 찾지 말고 해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정답과 해답의 차이는 이제 정답은 한자로 하면 정해진 답이고 해답은 뭔가 이렇게 풀이할 해자의 해자일 거예요. 근데 이제 영어로 하면 answer하고 solution인데 solution은
방법이 루트가 하나가 웨이가 메소드가 하나가 아니에요. 방법이 하나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같은 방향성에 맞아 떨어지는 게 솔루션이에요. 그것처럼 정답은 없다고 봐요. 저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좀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목표는 당연히 정답이어야 되고 꿈은 좀 해답이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정도? 네, 맞아요. 앞으로 들어오게 될 이제 로비 신규 단원들한테 응원의 한마디. 경고의 한마디? 뭐 로비 신규 단원들한테는 그냥 열심히 선배들하고 관계를 쌓고 동기들하고 관계를 쌓고 그냥 주어진 거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면 힘든 순간이 100% 와요. 저 절대 안 온다라고 말 못하고 힘든 게 당연하다라고도 말 못하겠어요. 근데 힘든 일이 발생하는 건 당연하고 그 힘듦은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때 혼자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극복을 하면 좀 더 편할 거다. 선배들이 많이 도와줘야 된다. 그건 후배가 알아서 힘듦을 얘기하고 알아서 도와달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먼저 가서 물어보고 그리고 물어볼 때는 어떻게 물어보냐에 따라서 꼰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알아서 잘 물어보고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리도 저는 되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자리를 만들어준 이제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